실제로 소음 소송해 보면 가구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정말 시끄러운데 배상받는 금액이 그렇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내가 50만 원 받으려고 이거 쫓아다니면서 소음하는 거 아니니까 공사하지 마. 제발 전화한다고 우리한테. 변호사님 이거 공사 좀 못하게 해주세요. 공사 중지시켜주세요. 소음 때문에 공사 중지가 된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기준치를 넘어서 자꾸 발생을 하면 소음을 저감하는 대책을 세워라. 소음진흥관리법상의 규제 기준을 초과한 소음 발생시키지 마라 라고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 과태료 처분을 해요. 시정명령도 하고. 근데 그거 안 지키면 나중에 일주일 뭐 아니면 열흘 이렇게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해요. 그 해당 기기나 해당 공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예 공사 금지를 시켜달라. 이게 가능하겠냐? 답은 가능합니다. 공사 중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이 굉장히 모호해. 내가 이것 때문에 한번 보시면 2018년도부터 1월 달에 신축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해도 너무했어. 이 사람들은 무려 62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그 소음을 기준이 넘는, 그러니까 소음진흥관리법상의 생활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을 계속 발생한 거예요. 민원을 주민들이 엄청 넣었어요. 난리를 치고. 근데 시공사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공기가 늦어졌는지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 구청에서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올 때마다 여기는 정말 악착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62회를 넘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시공사 대표를 고발까지 했어. 건축법 위반으로, 이 소음진흥관리법 위반으로 소음 계속 발생시킨다고 해서.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받았거든요. 근데도 이 사람이 계속 소음을 발생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주민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못 살겠다. 그래서 공사 중지시켜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이 부천시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채무자가 시공사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이 부천시, 이 토지 지상, 그 지하 6층, 지상 12층 건물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엄청 팠지.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생활소음 허용한도 기준 시간대란과 그 다음에 작업 구분란 기재 작업 종류에 따른 허용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를 하지 마라. 결국 쉽게 얘기하면 공사 중지해라. 대신 하루 종일 공사하지 마.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공사하지 마. 이게 아니라 시간대 정해준 거예요. 소음진흥관리법상에 나와 있는 시간대, 그러니까 주간 시간대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소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소음 규제 기준 65dB이잖아요. 65dB를 넘는 소음도 아니야. 5dB 정도 보정해줬어. 그래서 한 70dB 넘는 소음은 발생시키지 마라. 요 정도까지 하면 공사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공사 금지를 시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 공사 중지시키려고 그러면 오늘부터 공사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왕 소음 규제할 거 아침 공사하지 말고 저녁 공사하지 말고, 그리고 또 몇 데시벨, 그냥 법에 만약에 65dB이 낮 소음 기준으로 돼 있으면 65dB 넘는 소음 발생시키지 마. 그런 공사는 하지 마. 이래야지 제대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법원이 또 그렇게 매몰을 차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소음진흥관리법상에 있는 규제 시간대, 낮 시간의 경우에도 또 65dB보다도 또 5dB 정도, 그리고 또 10dB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좀 인정을 해줘서 그 데시벨을 넘는 경우에만 공사하지 마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한두 개밖에 없는 소음에 있어서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인데 결국은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막무가내로 또 넘어서 소음을 계속 발생시켜. 그럴 때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음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생되는 것이 측정됐다라고 하면 1인당 벌칙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간접강제라고 하는데 1인당 하루에 50만 원씩 지급해라. 아니면 100만 원씩 지급해라. 이런 결정이 같이 붙어 나와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법원에서 그 결정을 기각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를 줘야 될지 판단할 수가 없다. 정답은 공사금지를 시킬 수 있다는 게 정답이지만 사실상 어렵다. 이런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다. 이런
안타까운 결론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소음이 아주 맥 빠지죠. 괜히 들었다 싶은가. 민원 넣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다가 열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제가 민원 넣는 법, 오죽하면 그런 법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어쨌든 법으로서는 공사 금지 가처분 할 수 있어요. 소음 때문에. 그리고 아주 많은 소음을 낼 때는. 그리고 결국은 또 공무원들이 나와서 고발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소음에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현실이고 그나마 법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공사금지 가처분 인용이 될 수 있고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분들 그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다른 데서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만족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도와드리고 또 최대한 우리가 법으로 허용하는 것만큼은 그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맥 빠지는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법은 이렇고 현실은 어떤지 또 아시고 가셔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심한 소음이 날 때는 공사금지 시킬 수도 있고 또 제가 그 희망을 하나 드리면 법원은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없이 두드리고 끝없이 또 공사금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중에 좋은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공사금지 가처분 한번 소음을 원인으로 해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제가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또 한번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